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이소영 지음. 결코 쓰고 싶지 않았던 아트 컬렉팅 책을 쓰기까지. 내 취미는 아트 컬렉팅이다. 아트 컬렉팅을 한 지 올해로 15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 수집한 미술품은 200여 점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사업이 힘들 때 10여 점 미술품을 팔아보기도 했다. 나는 20대 중반 미술교육학과 석사생 때 친구가 일하는 갤러리에 놀러 갔다가 500만 원대의 판화 작품을 사면서 아트 컬렉팅을 시작했다. 지금은 수입의 대부분을 아트 컬렉팅 하는 데 쓰는 소위 아트 컬렉팅 덕후가 되어버렸다. 미술품을 사고 싶어 차를 팔기도 했고 고급 화장품을 사본 적도 손에 꼽는다. 글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고고하고 도도한 아트 컬렉터가 아니라 현실형 아트 컬렉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흔히 미술품 수집가, 아트 컬렉터라고 하면 기업의 회장님들이 미술품을 사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자들의 취미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나는 부모님이 아트 컬렉터도 아니고 물려받은 자산으로 미술품을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미술품을 처음 살 때 아주 큰 결심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작품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연히 사게 된 경우가 많다. 나도 그랬다. 나는 20대 중반까지 거의 매일 미술관과 갤러리를 다니면서도 내가 미술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나의 교육사업 운영과 함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8년간 전시 해설을 하며 미술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내게 미술품은 늘 탐구해야 할 대상이자 공부해야 할 영역, 사랑하고 감상해야 할 존재였지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 책은 평범한 20대의 미대생이 어떻게 200점에 가까운 아트 컬렉팅을 하게 되었는지, 왜 여전히 그 취미를 삶의 중요한 행위로 생각하고 지속하는지에 대한 아주 솔직한 이야기다. 아트 컬렉팅, 예술에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 작가님, 거실벽에 걸려있는 미술품 중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그림은 뭐예요? 아트 컬렉팅에 매료되어 살다 보니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이 질문은 여러 언론이나 방송 인터뷰를 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나도 예전에는 사람이 돈을 쓰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미술품은 부자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꾸준히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15년간 아트 컬렉팅을 해보니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한다. 오랜 시간 아트 컬렉팅을 한 컬렉터들은 그림이 걸린 벽을 보면서 그림의 가격을 계산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작품이 좋아서 사는 것이지 투자의 목적만으로 컬렉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과 또는 목적으로만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고3 수험생에게는 몇 등급인지 묻고 대학교 4학년인 취업 준비생에게는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 묻는다.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업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묻기도 한다. 그 다음은 연봉 또는 부동산의 가격, 주식 투자의 손익 등등 삶의 대부분을 수치화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다. 하지만 아트 컬렉팅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 가치를 값으로 구체화시키고 평균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쓰기가 더욱 망설여졌다. 아트 컬렉팅을 시작한 지 올해로 15년 차인 나는 미술에게 말을 걸다. 그림은 위로다. 칼 라르손, 오늘 또 행복을 그리는 이유, 그랜마 모지스,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같은 미술이나 작가 또는 영화 감상의 중요성, 미술이 대중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담아 꽤 오랜 시간 책을 써왔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사력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미술품 수집, 아트 컬렉팅에 관련된 책은 한 권도 집필한 적이 없다. 아트 컬렉팅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소비해야 하는 취미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 많고 미술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해 매일 변화하는 생물체 같기 때문이다.
수많은 아트 재테크 책들이 미술품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야, 이래도 안 사? 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책장을 덮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모든 내용을 잊는다. 나 역시 사람들이 아트 컬렉팅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미술 시장을 글로 잘 정리해 쓰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매일 했고, 책으로 만든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이 책이 과거의 전화번호부 책처럼 쓸모없는 책이 될까 두렵기도 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장이자 경제학자 캐서린 그레디는 2021년 9월 월드 크런치 칼럼에서 아트 컬렉팅, 즉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예술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익을 제공한다. 그 이유는 미술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소 열정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기념품, 보석 또는 옛날 동전에 투자하는 것처럼 예술에 대한 투자 수익의 일부에는 물건 자체의 본질적인 즐거움이 있다. 따라서 미술품 투자의 총 수익은 금전적 수익과 소유권의 즐거움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소유권의 즐거움이야말로 아트 컬렉팅과 주식 혹은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은 이미지를 보고 향유하는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신미성은 없다. 그렇기에 주식에 투자할 때는 대부분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수익은 물건 자체의 본질적인 즐거움 또한 포함된다. 아트 컬렉팅의 투자 수익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작품 자체의 물리적 가치가 오르는 것과 그것을 소장하고 보고 향유하는 소유권의 즐거움까지 합쳐서 생각해야 옳다. 나 역시 아트 컬렉팅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른 영역이라 본다. 우선 수집하는 즐거움이 있고 한 개인의 취향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투자나 투기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이는 아트 컬렉팅을 하면 할수록 더욱 체감하고 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몇 년 동안 매일 고민했다. 누군가에게 아트 컬렉팅을 하라고 쉽게 권유할 수 없었다. 아트 컬렉팅에 대한 조언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삶의 결과 방향, 취향이 들어가는 조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나 쉽게 미술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쉽게 아트 컬렉팅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미술 투자, 아트 컬렉팅 붐이 일어났을까? 처음 내가 아트 컬렉팅을 할 때만 해도 나의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시큰둥했다. 그걸 왜 또 사? 중독이야. 그럼 그림 좀 그만 사. 10여 년 전에는 이런 말을 듣던 내가 이제는 별로 친하지 않은 중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아트 컬렉팅과 관련된 질문을 수도 없이 받는다. 조금 귀찮을 지경이다. 2010년에는 나에게 핀잔을 줬던 친구들도 이제는 최소 1, 2점의 미술품을 소장한 아트 컬렉터가 되었다. 한국의 아트 페어인 화랑미술제, 아트 부산, 키아프는 2021년에 사상 최대 판매액과 관람객 수를 찍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트 페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화랑미술제는 30억 원에서 72억 원, 키아프는 310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둘 다 판매액이 2배 넘게 올랐다. 2022년 2월에 개최된 화랑미술제의 매출액은 약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향상되었다. 더불어 2022년 가을에 열리는 키아프는 세계 3대 아트페어로 뽑히는 프리즈와 5년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미술시장의 전망을 밝게 예측하는 편이다. 한국의 양대 경매라 불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낙찰 총액 역시 매달 갱신되고 있다. 한국미술감정시가협회에 따르면 2021년 미술품 경매의 낙찰 총액은 약 3,29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0년에 1,153억 원에서 2,800 이상 급증한 수치다.